네, 2023년 12월 5일 이정훈입니다. 미국 FBI가 미국 국무부에서 활동하면서 미국 대사를 지냈고 미국 백악관에서 고위공직자로 활동했으며 미국 국방부를 위해서도 활동했던 미국 공무원을 지낸 고정간첩을 체포해서 기소했습니다. 야, 미국에도 이렇게 미국 핵심부에 침투하는 고정간첩을 잡네요. 자, 이 사건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국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우리 정당 그리고 법원 그리고 우선 공공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등등의 한번 제대로 우리 국가정보원이라든지 또 경찰의 안보수사국이 제대로 수사하면 상당한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이 사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사건입니다. 로차라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1950년생이에요. 1950년생이고 태어나기는 볼리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볼리비아가 원래 자기 조국이겠죠. 그런데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성장을 했고요. 예일 대학교를 나온 것 같아요. 상당히 공부를 잘했죠. 하버드하고 조지타운에서도 대학원 과정을 마친 걸로 보입니다. 조지타운은 워싱턴에 있는 가장 좋은 대학교죠. 그 50년생으로 볼리비아에서 태어났고 미국으로 부모를 따라 이민하고 난 다음에 이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 시절인 1978년, 그러니까 만 28살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1981년 만 31살에 미국 국무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미국이 핵무기하고 ICBM을 만들 때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레포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 보니까 미국이 핵심적인 부서에는 당대에 미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을 잘 채용하지 않는 게 보이더라고요. 미국은 저는 사실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을 한두 번 이상 가봤는데 거기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민권자죠. 미국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팬텀 웍스나 스컹크 웍스. 이거는 팬텀은 보잉이고 스컹크는 록히드 마틴인데 거기서 운영하는 비밀 무기를 만드는 연구소인데 거기에는 내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시민권을 받아갖고 들어가기 어렵다. 적어도 내 아버지 때 어머니 때 와서 시민권을 얻고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한 게 미국 군부에서 운영하는 연구소인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시민권자도 여러 대가 아니면 못 들어가죠. 근데 어쨌든 미 국무부에서도 공무원을 하려면 시민권자는 분명히 돼야 되는데 당대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는 28살에 미국 시민권을 얻고 31살에 미국 국무부에 들어가서 간부가 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볼리비아 태생이란 거는 우리 전 미국 가게 되면 다 그걸 쓰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아주 철저하게 신원조회를 하죠.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는 도미니카, 온두라스, 멕시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를 다루는 부서에 근무했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다 스페인어를 쓴다는 거죠. 서바나어. 볼리비아 출신이니까 당연히 스페인어 할 수 있으니까 중남미 담당을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94년부터 95년까지 1년간 그러니까 이때는 나이가 44살부터 45살 사이는 백악관 NSC에서 중남미 담당하는 국장을 지냈네요. 94년이면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네. 아버지 부시 대통령 아니면은 클린턴 대통령 초기네요. NSC에서 중남미 담당 국장을 지냈습니다. 백악관에까지 들어갔죠. 그리고 이때 쿠바와 관련된 특수업무도 했답니다. 미국 처지에서 쿠바는 공산국가니까 상당히 아직 미국하고 쿠바는 국교를 맺은 적이 없어요. 평화조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기네 대표부만 두고 있죠. 쿠바에. 그것도 스위스는 쿠바하고 중립국가니까 국교를 텄으니까 그 스위스가
쿠바에 운영하는 대사관 그 건물에다가 이익대표부를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이 100억 원 근무를 끝내고 나서는 2년 동안 쿠바 아바나에 있는 스위스 대사관, 스위스는 쿠바에 대사관을 두고 있죠. 거기에 있는 미국 이익대표부의 부대표 역할을 했습니다. 정식 국교를 맺지 않은 나라는 이익대표부를 두죠. 지금 대만하고 우리는 단교가 있잖아요. 대만이 우리나라의 이익대표부를 두고 있고 우리도 대만의 이익대표부를 두고 있습니다. 대만의 이익대표부는 저 광화문 빌딩에 있었는데 요즘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는 미국 국무부에 있으면은 우리 저 외교관을 하게 되면은 외교관 횡랑으로, 외교 횡랑으로 이렇게 비밀 문서들이 많이 오죠. 그걸 다 봤다는 얘기고, 미국 백악관에 들어가서 NSC에 있었으면은 미국 최고의 국가 정보를 봤다는 뜻이죠. NSC에 있게 되면은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까지 다 보게 되죠. 그는 이제 미국에서는요, 통상적으로 미국은 참 독특한 나라예요. 미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들어갈 때마다 외국 기관을 위해서 일을 하시나요? 외국 누구 만난 적이 있느냐요? 뭐 이런 거 체크하라고 돼 있죠. 그거 다 아니요 다 씁니다. 쓰라고 시키기도 하고 안내하는 분들이. 근데 그게 나중에 허위가 되면은요, 당신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심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이해하게 되면 미국 입국이 거절되니까 그것도 못하죠. 어쨌든 미국은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검증을 합니다. 이 친구가 미국 국무부에 근무하고 NSC에 근무할 때 외국 요원을 접촉한 적이 있느냐,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한 적이 있느냐 할 때마다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만약에 외국 요원들을 만나면은 누구를 언제 어디서 만났다를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우리 국정원 요원들도 저 같은 기자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보고하게 돼 있고, 외국 요원 만나면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죠. 우리 무관부도 그렇고 외교부 직원들도 외국 근무할 때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미국을 위해 충성을 하겠다는 식으로 항상 했는데 뒤로는 쿠바를 위해서 일했다 이겁니다. 이거는 미국의 정보기관이 숫자가 19개인가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기관이 있어요. CIA, FBI, NSA, NRO 뭐 등등 쭉 많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산하에 있는 정보기관들이죠. 그 중에 NSA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국방부 소속입니다. 국방부에는 정보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각 군에서 운영하는 정보기관을 다 묶어서 통합하는 정보기관이 DIA라고 국방정보본부가 있고요. 그거랑 같은 동급으로 NSA 국가안보국으로 번역되죠. 뭐 하는 거 하면은 전 세계에서 오고 가는 이 통신을 다 감청합니다. 이 감청을 사람이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컴퓨터로 해서 이상한 단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딱 그것만 녹음해서 사람들이 분석을 들어가는 거죠. 뭐 방송 이런 거 다 들을 겁니다. 아마 NSA가 이게 이 사람이 나중에 볼리비아 대사까지 했거든요. 그런 요인들이니까 다 그걸 보지요, 듣지요. 그래서 이상한 게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넘겨주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은퇴한 이후에 체포가 되는데 미국 국내 수사기관 FBI가 수사하게 되죠. FBI는 하여간 스스로 입수한 것 같지는 않고 이 로차가 쿠바의 정보원이다, 간첩이란 거를 어디론가부터 받았습니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NSA가 준 정보는 공개 안 해요. 대한민국에서는 NSA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777 부대, 흔히 37 부대라고 하는 37 부대는 미국의 NSA를 본따서 DSA라고 그러죠. Defense Security Agency. 이 로차는 미국 NSC에 근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쿠바에 미국 이익대표 부대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볼리비아 대사를 지냅니다. 미국 대사를 지내고 은퇴를 하죠. 21년간 국무부 요원으로 있다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미군은요 전 세계를 다 담당합니다. 대한민국을 관할하는 건 한미연합사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하고 미국과 맺은 특별한 관계 때문에 만든 거고, 미국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을 담당하는 사령부는 인도태평양 사령부고요. 나토를 포함한 러시아를 담당하고 유럽을 담당하는 건 유럽 사령부,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사령부, 그 다음에 중동은 중동 사령부, 그 다음에 북미 지역은 북미 사령부, 그 다음에 남미를 담당하는 건 사우스 커맨드, 남부 사령부입니다. 멕시코부터 다 담당하는 게 아마 남부 사령부일 겁니다. 남부 사령부가
작전을 하려면 외교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볼리비아 대사를 지냈고 미국의 NSC에서 쿠바 등 중남미 문제를 총합하는 국장을 지냈으니까 그를 자문역으로 고용했죠. 그래서 2006년인가 퇴직한 이후로는 상당 기간 남부사령부의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군사기밀도 접촉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감시하는 자를 감시해야 되죠. 미국 정보기관을 공부할 때 보게 되면 미국 국가 CIA 국장을 또 감시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감시를 해야 되고 국가정보원장도 감시해야 돼요. 감시하는 자를 감시해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원리가 디바이드 앤 룰이면서 체크 앤 밸런스이기 때문에 감시하는 자를 감시해야만 민주주의도 되고 정보도 새지 않습니다. 이런 감시에 의해서 그가 뒤늦게 쿠바를 위해서 일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FBI에서 수사를 나서면서 특별수사관이라고 그러죠. 비밀수사관들. 우리로 얘기하면 대공수사관이겠죠. 여러분들 핸드폰 다 쓰실 텐데 요즘 카카오톡 다 하시죠. 또 요즘 이제 좀 비밀스러운 거 하시는 분들은 다 텔레그램 하시는데 그거 말고 왓츠앱이라고 있죠. 왓츠앱을 하게 되면 뭐 국내 정보기관은 못한다 그래서 많이 쓰시는데 이 왓츠앱을 통해서 이 로차의 핸드폰 번호는 아니까 자기 이름은 미구엘이라고 하면서 대사님 저는 미구엘입니다. 아바나는 쿠바이스트죠. 아바나에서 친구분이 보낸 메시지를 갖고 왔는데 민감한 내용입니다. 통화 가능할까요? 하고 왓츠앱으로 문자를 보낸 거죠. 그랬더니 전화합시다.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통화가 돼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 통화를 할 때 이 FBI 비밀수사관이 칠레에서부터 우리를 많이 도와주신 것으로 압니다. 라고 하니까 두말 안 하고 이제 로차가 이 친구를 만났다는 거죠. 칠레. 왜냐하면 칠레가 중요한데 공식적으로 이 로차는 칠레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근무한 적이 없어요. 칠레에서 도와줬다고 하니까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만났는데 북한에는 정보활동을 하는 기구를 다 통합해서 정찰총국을 만들었죠. 쿠바도 정찰총국을 만들었어요. 이 정찰총국의 이제 요원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친구가, 로차가. 그래서 이제 딱 이 FBI 수사관이 쿠바 정찰총국에서 보낸 검열 간첩이 뭔가 하면요. 각 나라에 이제 간첩을 보내잖아요. 공작원을 보내면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계속 상주하면서 쭉 활동을 하는데 오래 지나다 보면은 활동도 안 하고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보고서 제대로 안 쓰고 나태해집니다. 그러면 그걸 검열하기 위해서 간첩을 보냅니다. 그런 사례는 북한에서 많았습니다. 옛날에 오래되긴 했는데 주사파 친구들도 만나고 했던 울산 부부 간첩 사건, 부여 간첩 사건, 이런 것들이 일종의 검열 간첩이죠. 여기 우리나라에 고첩으로 와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걔네들이 일 제대로 안 하는지,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새롭게 이제 통신할 수 있는 수단, 송신기, 요즘 그게 아니라 한 번에 빵 날아가는 그런 것들도 주고, 한번 군기도 잡고, 똑바로 해 교육도 시키고,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 근데 FBI 수사관이 검열 간첩 행색을 한 거죠. 근데 로차가 이제 이 FBI 수사관을 태우고 가면서 이렇게 미행하는 게 이렇게 따돌리면서 의식을 하고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 이제 FBI가 지켜본 거죠. FM대로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만나니까 FBI 요원은 나는 쿠바 정찰총국의 마이애미 담당 요원이다. 그러니까 이 이제 교회 앞에서 만난 로차는 자기들 나름대로 대사를 지냈으니까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보기관을 뛰는 사람들은 멀리서 망원이 자기를 찍는다는 걸 아니까 가난한 동네로 가자. 거기 가면 나를 알아볼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허름한 푸드코트로 가죠. 호텔 같은 데 가게 되면은 호텔에서 통신을 하게 되면은 거의 다 감청하죠. 그래서 사람 시끄러운 데 가면 저쪽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 들으려고 녹음하려고 잘 안 되고 푸드코트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FBI 수사관이 칠레에서부터 얘기하니까 딱 로차가 칠레 얘기하는 걸 보면 당신은 무슨 말을 들은 게 틀림없다. 그 말에 나는 신뢰가 갔다. 그러나 우리 조직에는 항상 배신자가 있고 그들이 내가 칠레에 있었다는 것을 안다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은 로차가 아주 비밀리에 칠레를 방문해서
쿠바 정찰총국과 관계를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이제 아까 이제 북한에 포섭돼서 활동한 친구들을 이중 스파이도 취재해보고 많이 취재해봤는데, 많이는 아니고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딱 포섭해서, 그러니까 북한에 이 친구가 들어가서 포섭받았다 그러면 표가 나잖아요. 몇 년 동안, 며칠 동안 사라진 행적이 안 나오니까 제3국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제3국도 이제 감추기 위해서는 싹 지우고 들어갔는데, 칠레 같은 경우는 이제 몰래 가서 로차가 교육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칠레 얘기를 하니까, 아, 맞구나 하고 딱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로차는 거꾸로 이제 자기도 검열 간첩이 온 건 알지만은 자기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함정 수사도 있으니까. FBI 수사관이 당신은 쿠바를 위해서 몇 년이나 일했냐 그랬더니 40년이다. 그리고 매우 위험했다. 그리고 나는 당신처럼 젊은 사람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만족한다. 긍지가 있다. 이렇게 애정을 표현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이제 수사관이 아바나 쿠바 수도 얘기를 하니까,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아바나라고 하게 되면은 표가 나기 때문에 그 섬, That Island라고 불렀고, 그렇게 하죠. 공작원들이 쓰는 용어가 있죠. 따로 얘기하죠. 뭐 북한을 얘기할 때는 다른 나라, 그쪽이라든지 김일성을 얘기할 때는 뭐 다른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이 들어도 못 알아듣도록 합니다. 이 로차는 이제 은퇴한 다음이죠. 2016년, 17년쯤에 도미니카 여권을 갖고 쿠바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도미니카 여권을 갖고 파나마에서 쿠바를 갔던 것이. 그러니까 미국 여권으로 안 간 거죠. 그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쿠바에 갔던 마지막 접촉이었는데 이번에 와줘서 고맙다. 아직도 쿠바 본부에서 나를 신뢰한다는 뜻이죠. 그때 자기가 갔을 때 쿠바 정찰총국에서는 평범한 인생을 살라. 그래야 표가 안 나지. 왜냐하면 미국에서 고위직 대사를 지내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익 인사로 활동해라. 당신의 역할은 그거다. 이게 이제 스파이들은 항상 그렇게 자기 할 역할을 부여받죠. 자기 성격이 이렇더라도 감추고. 그러니까 요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한번 요거 잘 봐야 됩니다. 대놓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옛날 브란트 독일 총리가 동방정책을 했던 사람, 그 밑에 비서였던 귀요미 동독일 스파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우익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우리 간첩들, 북한 간첩이 많을 겁니다. FBI는 이 로차가 쿠바에게 어떤 정보를 빼돌렸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하여간 이 친구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남부사령부 자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남부사령부는 쿠바를 담당하죠. 남미 국가 중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건 쿠바고, 옛날에 쿠바에 소련이 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심히 보는 데인데 뭔가를 주지 않았겠나. 그거는 미국의 국익이니까 FBI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이 FBI 비밀 요원은 원래 2월하고 6월 다시 로차를 또 만납니다. 만나서 이리저리 떠보면서 쿠바의 정찰총국을 위해서 일한 걸 확인하고, 그때 할 때마다 이제 쿠바의 정찰총국은 당신이 우리의 동지라는 점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우리 편이냐? 그랬더니 로차는 화가 난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아직도 남자냐고 묻는 것과 같다. 라면서 확인을 했죠. 이렇게 이제 FBI가 확인하고 나니까 미국에는 각 정부, 그러니까 국무부, 국방부마다 수사 정보기관이 있죠. 미국 국무부에는 INR이라고 하는 정보기관이 있어요. Intelligence and Research, 정보조사국이라고 번역되나요?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정보기관인데 아마 거기 산하인 것 같아요. 거기 아마 수사를 하는 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국무부 출신이니까 12월 1일 미국 국무부의 수사기관이 로차를 만나 조사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랬더니 로차는 쿠바 정찰총국 요원을 만난 사실은 없다. 그래서 이제 FBI 요원, 비밀 요원이 쿠바 정찰총국 요원을 가정해서 당신 만났지 않았냐? 그랬더니 하고 사진을 보여줘도 아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사진이 둘이 같이 있는 사진을 보여줬더니, 아, 이상한 사람이 온 적이 있는데 한 번 만났다. 그래도 한 번 넘지 않느냐 했더니 더 이상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FBI가 수사가 나서면서 이 사람 스파이가 확실하구나 하고 기소를 한 겁니다. 이 로차 사건을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거는 깐수 사건입니다. 깐수.
정수일 씨죠, 정수일 씨. 저는 깐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수일 씨는 34년생이니까 지금 뭐 할아버지죠. 90이 다 된 89세의 노인이신데 원래 이분은 조선족입니다. 1934년 용정 요홍두레 우물가에 하는 그 일송정 하는 그 노래 거기가 감도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중국의 북경대학을 다녔습니다. 최고의 명문대학을 다녔죠. 1952년에 입학해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한 다음에 중국의 국비장학생으로 이집트의 카이로 대학, 가장 좋은 대학 가서 공부를 하죠. 그리고 중국 외교부하고 에서 근무를 하고 중국 외교관이 됐죠. 그래서 모로코 주재 중국 대사에서 활동하다가 63년도에 부인과 함께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 국적자가 됐죠. 그리고 평양국제관계대학, 우리를 얘기하면 뭐라 해야 되나? 외국어대학 비슷하다 그래야 되나? 거기에서 교수하다가 국제관계대학도 있고 외국어대학도 따로 있어요. 국제관계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하는 것처럼 국제정치다 배우는 데죠. 평양 외국어대학 교수도 하다가 그 다음에 74년 공작원이 됩니다. 그는 이제 이집트에 근무했으니까 아랍어 하죠. 또 페르시아, 이란 말도 하죠. 우리말 하죠. 중국어 하죠. 일본어. 12개 나라 영어도 하고 또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을 나와갖고 튀니지에 가서, 튀니지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였으니까 거기서 연구원을 하다가 무슬림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로 와서 말레이 대학 이슬람 아카데미 교수를 하다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필리핀까지 가면서 자기 국적을 세탁하는 거죠. 그래서 레바논 사람으로 무하마드 깐수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레바논 출신의 아랍인으로 1980년대 대한민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88년 단국대학교에서 대학원 박사과정 사학과에 들어가죠. 이슬람사가 전공인데 이분이 이슬람 굉장히 많이 아나요. 저도 지금 이슬람하고 우리 관계를 책을 보는데 많이 봅니다. 90년에 신라와 아랍 이슬람 제국 관계사 연구란 논문으로 박사가 되고 단국대 초빙 교수를 하다가 쭉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지내면서 북한에 정보를 보냈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깐수도 롯데호텔인가에서 이렇게 보낸 게 이제 우리 안기부에 걸리면서 99년도에 검거가 되죠. 그리고 나서는 96년에 검거가 되죠. 근데 이제 본인이 다 시인을 하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12년형 선고받았다가 5년 복역하고 본인이 다 전향을 하겠다 그래서 2000년에 풀려 나와갖고 지금은 복권까지 돼서 또 국적도 회복해서 지금은 뭐 불교 공부도 하면서 그냥 노년을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 주사파 출신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주사파들과 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이제 기존의 고정 간첩을 확인하면서 선을 대려고 했던 게 울산 부부 간첩, 그 다음에 부여 간첩이었습니다. 요즘 뭐 간첩을 안 잡으니까. 미국 FBI처럼 다시 한번 우리 지금 정치권이 희한하잖아요. 하면은 아마 초대형 사건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민노총에서 북한 지령을 받아서 움직였다는 거는 지난번 국가정보원 대공팀 수사로 나왔는데 지금 재판도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우리 재판부에도 어떤 자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대한민국을 정리해야 돼요. 제가 지금 한국도 메카시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한번 해봐야 됩니다. 너무 수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북한의 묘목보내기 운동 참여했던 게 송영길이잖아요. 송영길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건들지 마라 하면서 옛날 뭐 사드 사태 때 중국 갔다 오고 막 그랬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니까. 자기는 이게 당연하다 그러는데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제가 옛날에 이중 스파이 쭉 해보니까 여기에 나와 노무현은 자기 세계에서는 낮은 등급이고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움직이는 이들을 아바타로 뛰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쪽 세계에서 분류는 다릅니다. 문재인 정권 때 국가정보원에 들어가서 과거사 조사위원회 한다가 그런 게 들어가서 싹 뒤졌고 국정원 서버까지 뒤졌고 또 검찰도 과거사 들어가서 싹 뒤져갖고 뭐 김학의 사건 뭐 다 터져나오게 했잖아요. 그거 누가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됐을 때 그런 거 만들어서 그런 대공수사기관을 조사하도록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한번 난 조사해 봤으면 합니다. 미국 FBI가 초대형 간첩을 잡았는데 대한민국 건부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